오늘의 주제는 좀 많이 무거운 편이네. 오늘의 게스트는 좀 상큼발랄한 분이시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효주가 여기 무슨 일이야? 저 게스트로 나왔지요. 오늘 게스트가 이효주구나. 네. 안녕하세요. 현수, 너가 게스트야?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좀 먹어. 이 주소 바늘이 이게 뭐예요? 이건 오늘 이야기랑 연관돼 있는 부분이야. 효주 혹시 이 사진을 보고 지금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대학교 친구들끼리 회식 간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냥 대학생들이 놀고 있는 사진 같은데 왜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오늘 이야기는 수상한 비밀이 숨어있는 벗이라는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될 거야. 벗이라는 동아리 혹시 들어봤어? 벗? 그 되게 유명한 힙합 동아리 아니에요? 맞아. 근데 지금은 마약 동아리로 더 유명해졌지. 마약 동아리요? 그 동아리 대마초를 했다는 뉴스도 많이 보도됐었어. 그렇게 활발하고 멀쩡해 보이는 애들이 왜 그랬을까? 때는 2023년 10월 17일. 벗은 경산의 D대학 힙합 동아리였어. 처음에는 열정이 넘치는 애들도 많았었어. 회장은 지원, 부회장은 민규, 신입 중에 소정이라는 아이도 있었어. 여름이 지나고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고 하더라. 뭐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지원이가 마약 얘기를 꺼낸 거야. 작곡할 때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하면서.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자극해서 일시적인 쾌감이나 환각을 일으켜. 대표적으로 필로폰이나 대마, LSD, 코카인 같은 거. 문제는 한 번 빠지면 몸도 정신도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지. 걔네가 사용했던 건 필로폰이었대. 절대 안 걸려 이런 말로 안심을 했던 것 같아. 나중엔 손떨림, 불면증, 불안, 무기력 그런 게 몰려왔다는 거지. 마약은 뇌의 보상회로를 파괴한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걸 끊으면 오히려 우울감, 무기력감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거야. 진짜 동아리방에서 그걸 했다고? 맞아. 회식을 끝나고 남은 6명 중에 지원이가 먼저 꺼낸 것 같아. 이거라면 머리가 맑아지고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 엥? 그걸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는 게 더 무섭다. 한 번 하고 나니까 이후로는 정기 모임 끝나면 자연스럽게 마약을 했대. 그걸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요? 신입인 소정이나 알고 있었어. 근데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혼자 감당하기 너무 큰일이니까. 잠깐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현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야. 얼마나 심각한데? 2025년 기준으로 마약 사범이 5만 명 정도래. 그 중에 10대, 20대가 35% 이상이 된대. 텔레그램이랑 SNS, 다크웹 같은 곳에서 유통이 쉽게 되고 있어. 그냥 터치 한 번에 살 수 있다는 얘기네? 마약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를 한국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어. 그만큼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지. 결정적인 건 윤기라는 친구가 마약을 하다가 쓰러진 날이야. 그거 보고 결국 소정이가 제보한 거야? 맞아. 그날 소정이가 익명으로 제보를 했었어. 핸드폰 들고 얼마나 고민했을까?
신고하고 2주 뒤 경찰이 들이닥쳤대. 동아리방에서 바로 체포됐어. 지원이랑 민규는? 지원이는 그 자리에서 체포, 민규는 도망쳤다가 자수했대. 더는 숨을 수 없었던 거지. 지원이는 징역 1년 6개월, 민규는 집행유예, 동아리는 해산되었고 남은 사람들도 다 상담을 받았어. 학교의 명예는 실추하였다는 이유로 퇴학도 당했었어. 소정이는 괜찮을까? 복학은 했지만 심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 친구들이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 지금요? 괜찮다기엔 거짓말이죠. 아직까지 마약 치료 받고 있는 중이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소정이는 마약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야? 맞아. 현재 정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소정이는 병원 치료에 대한 정책 부족으로 아직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산을 늘리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식으로 현실화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처벌도 중요하지만 회복을 위한 길도 동시에 열어줘야 진짜 예방이 될 수 있잖아. (2025년) 하반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이 있다던데 대학생이나 직장인까지 확대되면 더 좋을 것 같아. 또 SNS나 다크웹에서 마약 유통되는 걸 막으려면 청년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감시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유통만 막았어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힘들진 않았을 거야. 맞아. 예방도 중요하긴 한데 외국인이 마약을 들여오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 한국인은 처벌받고 한국에 살아가야 되는데 외국인은 자기 자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니까 한국인이랑 외국인의 처벌 방식도 좀 다르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우리도 예외가 아닐지도 몰라. 마약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 우리도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생각해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 나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으로 마약이 쉽게 유통된다는 게 제일 충격이었어. 유통만 제대로 막았어도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더 강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어. 나는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 곳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좀 놀랐어. 이제는 교육도 마약 감시도 치료도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한 번쯤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낄 수 있었어.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웠고 우리 주변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게 새삼 실감이 났어. 이 이야기를 보고 나니까 마약이 절대 남일이 아니라는 거를 느꼈어. 평범한 대학생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예방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게 됐고 우리가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하지만 아직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마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을지 몰라.